자,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이 막 시작했네요. 네, 오늘 이제 지수는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가 2,607포인트 출발을 나스닥 했고요. 영향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7.95포인트 하락해서 0.3%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상승은 한 243개 정도 되고요. 하락이 476개 정도로 지금 하락이 좀 많은 출발을 보였고, 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7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3.68포인트 하락해서 0.42% 하락률이고, 상승이 300개에 좀 불과하고 하락이 1000개가 넘어서 오늘 이제 거의 다 하락이네요. 네, 어제하고 이제 정반대로 네.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면서 오늘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조선 기자재 같은 거 조금 매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좀 0.4% 하락을 했고, LG엔솔이 0.8%, SK하이닉스가 0.5% 정도로 이제 시총 3개 상위 기업이 일단 각각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좋은 출발을 보인 기업은 이제 한미약품이 한 2.3% 정도 네. 강세를 좀 뭐 보여주고 있어요? 있고요. 한미약품도 요새 이제 뭐 신약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뉴스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뭐 제가 확인은 해본 건 아닌데 그 최근에 그 뭐 종양학회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또 증권사 내용들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건 또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통운이 한 2% 올랐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한 1.5%,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3% 정도 올랐고, 요새 그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좀 올라서 오늘도 HMM이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화재가 1%,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1.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중국 소비주죠, LG생활건강이 1.1% 정도 반등을 일단 오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많이 내리는데 그죠? 네. 아, 오늘 마녀공장이 상장했습니까? 예, 상장했습니다. 오늘 상장한다. 아, 경쟁률이 뭐 1,800대 13%에 벌써.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13%. 아 따상 안 나왔어? 모르겠어요. 네, 따상? 아직 따상은 아니고. 네. 아, 이 정도면 약한 건가? 네. 약한 거예요. 솔직히 잘 몰라요. 마공. 네, 마녀공장 상장했네요. 네네.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이제 그 기업은 SK 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IS 동서가 마이너스 1%, 뭐 GS 건설이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 뭐 삼성전기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크게 빠지는 기업은 많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한 0.5에서 1% 내외로 좀 그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오늘 좀 그 코스피 쪽에는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던 기업들 중에서 요새 이제 HMM이나 CJ, 오늘 보니까 CJ 대한통운, LG생활건강, 약간 이제 소외받던 기업들이잖아요. 이쪽이 좀 오전에 그래도 좀 반등하는 게 오늘 오전에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코스닥으로 일단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1% 올랐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보합권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올랐고요. LNF가 0.5%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오전에 조금 혼조세 보이고 있고. 포스코도 지금 상승 반전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소재 이쪽에 리튬 뭐 이런 쪽에 매기가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도 상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뭐 거의 다 빠지긴 하는데요. 일단 오늘 메디톡스가 2.3%, 뭐 메지온, 클래시스, 이게 다 이제 의료기기나 이제 바이오 쪽이죠. 그래서 오늘 이쪽 섹터 좀 괜찮고, 그다음 이제 에코프로비엠, SNS텍 이런 기업들인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 좀 하락폭이 좀 큰 업종 기업은 포스코 DX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포스코 했고, GX도 있어요? 그 포스코 포스코 IC 관련주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DX는 전혀 아닌데. 포스코 ICT라고 그 포스코 이제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 담당해주는 예, 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회사 이름은 또 변경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이 회사예요. 2차전지 관련주 막 올라갈 때 이거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2차전지 아닌데
네. 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포스코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포스코 그룹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투자 확대 수혜주로 분류가 된 것 같더라고요. 2차 전지 공장 또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또 아닌가? 스마트 2차 전지. 스마트 2차 전지. 이제 포스코 퓨처에 뭐 양극재 공장 지으면 아, 그런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리고 오늘 RFHIC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고 심텍이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하나모티리얼즈, 뭐 SFA 반도체, 리노공업까지 한 1.5%니까 반도체 관련된 이제 부품이나 소재주들은 약간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하고 일부 이제 뭐 미디어 기업들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조금 약세 분위기가 오전장에는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290개고 코스닥은 지금 400개니까 어제랑 이제 거의 정반대로 오전엔 좀 많은 기업들이 마이너스권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3일째 지금 오전에 계속 매도인데요. 오늘도 어딜 매도고 줍니까? 전기전자 줍니까? 오늘은 이제 주로 파는 거는 그 화학업종 하고 전기전자 많이 팔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르게 뭐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뭐 조선, 금융 이런 것들을 그냥 어느 특정 업종에 집중해서 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가 그렇게 실적이 좋다는데 어제부터 왜요? 또 네, 떨어져요? 어제부터 안 좋더라고요. 많이 떨어집니다. 예. 자동차? 네. 현차 어제 2.29% 빠졌어요. 네. 오늘도 0.5% 빠지고. 아니 뭐야 도대체? 아니 그게 잘 팔린다며요. 그게 잘 팔린다며. 그럴 때 쓰는 말 있잖아. 픽아웃. 픽아웃. 아니 계속 그놈의 픽아웃은 계속 잘 팔릴 거라네요. 계속 잘 팔릴 거고 근데 팔리고. 이제 소비가 꺾이면 결국 또 이게 줄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뭐 그건 알 수는 없는 건데 또 환율이 어제 한번 1,300원 밑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약간 좀 빌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나는. 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좀 사는 업종은 뭐 기계 업종하고 보험 업종, 뭐 이런 운송 업종 위주로 좀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이제 140억 정도 순매수인데 주로 사는 건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하고 운수 장비 업종 사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로 매수하고 있는 거는 화학과 아마 자동차, 서비스업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업종별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일단 이제 가장 좋은 좀 출발을 보인 섹터는 사료 업종인 것 같아요. 사료? 예, 사료 비료 쪽이 다시 한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이제 그쪽 그 흑해 있잖아요. 거기 네. 뭐 곡물 협정 관련해 가지고 그게 또 약간 좀 일부 예, 부정적인 좀 뉴스들이 좀 나온 것 사료 같아요. 비료 이쪽이 좀 예. 오늘 올라가네. 약간 지금 오늘 그런 움직이고 것들 있어요. 올라오면 장 안 좋다는 장이 얘기야. 안 좋죠 사실. 이것자들 네. 그래서 사료 비료 음식료. 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그 손해보험 업종이 좀 반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방어주들이죠 이쪽에. 그래서 좀 강세 보이고 장 있고. 안 좋다는 얘긴데 그러면. 예. 그러니까 딱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업종들이 사료, 지금. 보험, 음식료, 보험료. 사료 비료 음식료 보험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외에 뭐 음식료도 역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상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오늘도 역시 뭐 포스코인터, LX인터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요. 조선업종은 오늘 다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현대미포, 뭐 현대중공업 조선 중심으로 기자재 괜찮고. 네, 반등을 해주고 있고 미용의료기기도 이제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해운도 조금 이제 일부 기업들 강세인데 나머지 업종은 거의 다 하락이고 이제 미국에서 오늘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 이제 빅테크다 보니까 AI 관련주는 확실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관련 기업들 좀 비교적 크게 빠지고 있고요. 네. IT 관련 기업들이죠. 그래서 뭐 PCB 업종이나 반도체, 장비, 뭐 3D 낸드 관련주들 이쪽 다 하락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갤럭시 부품주도 좀 빠지고 있고 또 비전 프로 애플 나오고 나서 이제 어제부터 좀 매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폰 관련주나 이쪽 그 스마트폰 관련 섹터도 네.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2차 전지 셀업체들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조금 3사가 모두 다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을 좀 대표하는 이런 뭐 IT가 오늘 좀 약하다 보니까 네네. 오늘 시장은 약세 흐름을 좀 오전에는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쨌든 좀 어떻게 다운돼 됐어요? 있어요. 인프라. 인프라코어요. 현대두산, 물어봐줘야지. 현대인프라코 1.1% 상승.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프라코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한국 조선해양 있잖아요. 네. 이런 주식들은 이런 장에서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주식들이에요. 스트레스를 안 주는 주식이라고요. 아니 한 3개월 전에 스트레스 엄청 받더만. 아, 방송 끝났다. 형님 좀 하락장에서도 크게 별로 마음 다칠 일이 없는 주식이 바로 이런 주식들입니다. 예.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조선 이런 친구들은 든든하잖아요. 일단 조선부터 든든하잖아요. 일단 무게부터 뭐 10만 톤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조선해양, 현대인프라코어 둘 다 튼튼하게 묵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 정신했어. 1% 넘게. 아유 인프라코어는 2% 넘게 또 가고 있네요. 야, 진짜 확실히 이게 끔찍합니다. 무거운 기업들이 방향 잡으니까 네, 계속 방향 전환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한 번 잡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항공모함 네. S턴 하는 거 보셨어요? 항공모함이 S턴 하는 거 보셨냐고요? 항공모함 그렇게 못 합니다. 크게 한번 방향 전환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해류가 바뀌지 않는 이상. 네. 자, 현대인프라코어 2%, 2.3% 넘고 있죠. 이런 주식들을 좀 아니 내가 보니까 올해 정프로가 약간 좀 될 것 같아. 네. 네. 보니까. 예. 예, 약간 이런 주식들을 조금 포션 깊게 많이 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도 조금 포션 줄여가면서 이 자전지라든 이런 쪽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말씀을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때요? 좋아. 괜찮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지 뭐 우리도. 자, 뭐 정프로 잘 돼 떡이라 떨어지지 뭐. 네. 그지? 예. 맨날 징징. 아유, 그게 뭐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자, 그리고 리포트도 좀 이제 봐야 되겠죠? 예, 뭐 리포트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제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이재광, 정현승, 최영광 이 네 분이 좀 같이 이제 콜라보로 쓰신 자료인데 미중 패권 경쟁 속의 기회 요인인데 좀 굉장히 좀 긴 자료인데 좀 간단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좀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요. 미국 에너지부도 2050년까지 신규 원전 200기가와트 정도를 건설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면 참고로 1기가와트가 보통 원전 한 기인데 굉장히 좀 많이 건설하려고 하는 좀 목표로 200기가요? 그러면? 예, 200개 정도 되겠죠. 보통 1기가를 그 원전 한 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전 200개를 만든다고요? 어디다가요? 아니 미국이 2050년까지 지금 미국이? 목표를 그렇게 지금 바이든. 그냥 이제 일단 목표니까 뭐야, 진짜. 아, 원전 뭐 폐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미국? 아니 그래도 몇 200 개 만들 거도 200. 200기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뭐 목표죠 목표. 아니, 일단 200기가와트 목표니까 어. 한번 그건 좀 확인해 보시면 원전으로 그냥 미국을 전역을 깔아버리려고. 근데 요건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그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탄소 중립 달성 이제 활용 발전원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싸다. 비용 경영이 좀 월등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런 걸 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원전 건설의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요새 웨스팅하우스랑 한전이 좀 분쟁 중인 건 아마 뉴스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좀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 보는 게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서 원전 공사 이제 수행 예정이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근데 이 동유럽 쪽에서 원전 공사 전부를 해본 그 경험이 없어요. 이쪽은. 우리나라 이제 원전을 다 만들어 본 경험들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같이 좀 합의를 해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애널리스트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관련해서는 어떤 회사들이 좀그 가장 한전 기술. 대표가 한전 기술? 한전. 거기가 이제 건설하는데 아니 네. 거긴 설계. 설계. 아니 건설은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건설. 방금 아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건설이라는 거는 다 이제 종합 오케스트라 같은 거야.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다 건설이라고 하고 네. 그렇습니까? 시공이라는 말을 했으면 내가 현대건설이라고 했죠. 아, 그러니까 설계는 한전 기술. 그럼 그다음에 시공은 현대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런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예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주 기기 있잖아요. 기기들. 터빈. 예. 아, 그렇게 이제 세트로 중요한 가는 핵심이지. 가장 그게. 핵심이죠. 아, 핵심. 예.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 짓고 나서 이제 정비하고 보수하는 데가 한정 KPS. 한정 KPS. 그렇죠. 뭐 내가- 세트로 이렇게 딱 아니 내가 사면 고리 원전에 내 직접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2번이나. 아니 고리가 아니라 저기 울진. 아 그래요? 아 참. 거기서 대게 좀 드시고 당일 먹었지 울진 대게. 울진 대게냐 영덕 대게냐 가지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 동네. 지역 갈등이. 그럼 근데 이제 영덕이 또 그 박달대게인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탈 대게는 아닌 게 그 음. 국산이란 뜻이야. 그 앞에 울진 앞바다, 영덕 앞바다. 근데 네. 대게가 울진에 잡히면 박달 대게가 아니고 영덕에 잡히면 뭐 저건가? 잡는 똑같은 사람이 거야. 여기서 잡나? 그럼. 아니, 잡아서 여기서 파나 네. 저기서 파나니까. 아 근데 또 영덕에서 또 뭐라 그러시겠네. 아 요즘 트라우마 있어. 나 뭐 말하다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아 큰일입니다. 어떻게 이거. 되지? 네, 내가 이거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요즘 자꾸 말하다가 네. 이래. 이게 말할 자유. 자, 여튼 그래서 원전을 네. 미국이 지금 엄청 2070년까지 지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일단 이제 이거죠. 목표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이제 원전이 뭐 국가들이 좀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프랑스. 예, 평균 운전 연수가 지금 35년 이상 된 게 좀 많나 봐요. 그래서 네. 노후화 이슈가 있어서 아마 그걸 또 새로 지을 가능성도 있는데 음. 일단 논의 중인 대형 원전은 26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음. 유럽 원전 시장의 특징이 러시아산 비중이 좀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 국가 쪽에서 그렇죠. 프랑스는 자기네가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유럽은 원천적으로 러시아 사업 참여 배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여기서 한미, 프랑스 3국이 아마 참여하는데 여기서 미국, 프랑스는 좀 단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가성비는 또 한국이죠. 예, 그래서 아마 한국한테는 좀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한국 해야 돼요. 네. 한국 뭐 최악의 상황에서 UAE를 했잖아 우리가 그 더운 나라에서. 아 원전. 응. 네. 깍조건 속에서 해본. 네네네. 우리나라 잘하죠. 동유럽은 뭐 거저먹기지. UAE 치면. 그지? 네. 우리는 뭐 다 잘할 수 네. 있으니까 설계부터 관리까지. 예. 경정비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 예, 네,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원전 좀 관심을 갖자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방산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세계가 진영화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제 용어가 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 남반구에 있는 그 개발도상국 신흥국을 좀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이나 한국을 글로벌 노스 위쪽에 좀 네. 선진국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정치활동가 칼 오글즈비가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옥을.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120여 개국이 좀 지금 포진해 있는데 네. 중국 제외한 개발 도상국을 또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모두 이 글로벌 사우스를 이제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요 밑에 있는 이 저 빨간색 지역들을 이제 자기 진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노스들이 사우스를 잡아 지금 미국 중심이죠 사실은. 데려가려고. 네. 근데 중국은? 중국은 왜 빨개요 저거? 중국도 이쪽에 좀 사우스야? 예, 이쪽에는 좀 포함이 돼 있는데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은 또 G2로 불리니까 중국은 근데 좀 빼야 되겠죠. 인도를 아무리 그래 저렇게 작게 그려도 돼요? 아니 뭐 인도를 일본만 하게 그려놨어. 아 그런가요? 아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인도가 얼마나 큰데 뭔 놈이 지도를 저 따위로 그랬어. 나 참나. 여기 그 위키피디아에서 아, 한 그래요? 거네요. 야, 저 지도는 나 좀 불만 있습니다. 네네. 아니 사우디가 인도보다 더 큰데? 아, 이거 좀 지도가 사우디가 문제가 인도의 많네. 2배야. 아, 이건 아니죠. 에? 어디가 그린 거죠, 그거? 멕시코가 우리나라 20배라는데. 네. 그래서 계속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42%까지 늘어나 이제 글로벌 로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선진국들이 이게 63에서 42까지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합치면 21인데 결국 나머지가 3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제 가져가느냐 그 싸움이다. 근데 이걸 포섭하는 전략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경제도 있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안보 지원이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 벌써 발발했고 중국은 타이완을 압박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좀 안보 위협을 느끼거든요. 근데 서방의 강점이 중국, 러시아보다 무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보 지원은 한국 업체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것 같다. 근데 이 기업들이 우리가 작년에 폴란드 수주 따낸 것처럼 이 미국 거 수전이 너무 비싸거든요. 미국 대비 한국이 좀 30% 저렴하다고 하고요. 네. 한국은 그동안 이제 무기 생산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인도 그 속도가 되게 빠르대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공급을 해준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인도 속도, 네, 아, 속도. 건네주는. 네, 건네주는. 그래서 한국이 이런 또 환경에선 좀 많은 기회를 창출하지 않을까 방산도. 저게 실제 지도라는데. 네? 저게 실제 크기라는데. 아니 말도 안 돼요. 아유 있잖아. 실제 저게 지도, 실제 크기. 지도 다시 한번 봐봐요. 그 지도 한번 봅시다. 응?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저 사이즈가 맞대. 저게 맞다고요? 응, 저게 맞다는데. 아 아닌데. 아니 저게 맞다는 설이 있어. 아 아프리카가 너무 조그맣게 나오는데 저 아프리카 크게 나오지. 저게 맞다는 거야. 아프리카가 엄청 큰데. 어? 아프리카 크죠 원래.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메르카토 뽑기가 그거 보면 아프리카 좁게 나와요. 근데 저 아프리카 엄청 크게 나오잖아. 네네네. 저게 맞다는 거야. 일단 저 지도 열어주시고요. 염승환 시사님은 오늘 좀 일찍 들어가셔야 네, 되죠? 네네. 그럼 좀 들어가시고. 아니 본인이 그런 생각 본인 얘기도 안 하는데 미리 보내나? 아무리 20분까지 돼 있어도 아니.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는 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또 이정희 씨 저희가 미리미리 네? 배려해드려야 됩니다. 네. 예, 우리 매일 또 와주시는 염승환 아, 그래서 시사님. 마무리는 해야죠. 마무리해야죠. 거봐 내가 간단히만 얘기 그 뭐라 마무리. 했어. 아니, 끝은 마무리. 내고 가야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조선이고 조선 이제 워낙 많이들 이제 요새 주가 분위기도 좋은데 계속해서 주목할 거는 좀 해양 플랜트도 좀 살아날 수 있다. 특히 가스 기반의 해양 플랜트를 좀 주목하자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좀 이 보고서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잠시만 요겁니다. 요 설비가 뭐냐면 저 옆에 있는 배가 이제 LNG 운반선인데 저 옆에서 바로 가스를 육상에서 받아가지고요. 액화 시켜버려요. 액화 시킨 다음에 배에 바로 실어서 하는데 저렇게 하면 좋은 게 예. 단가를 좀 이 설비 투자 금액을 낮출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요걸 하는 회사가 델핀이라는 회사인데 델핀. 벌써 여기저기 공급 계약을 많이 맺었다고 하니까. 근데 요걸 하는 회사가 지금 이제 같이 하는 게 삼성중공업이 좀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이런 이제 새로운 또 해양 플랜트 모멘텀이 아, 그렇습니까? 좀 생길 수 있다. 이게 사실 드릴십이 우리나라 좀 조선주들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좀 모멘텀이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화학 쪽은 그렇게 큰 모멘텀이 좀 있을 거로 좀 보진 않고 있고 일단 그래도 그 중국 리오프닝 수요도 그렇게 좀 크진 않기 때문에 결국엔 온쇼어링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데 뭐 신재생 에너지 뭐 건설하고 이런 쪽이니까 그런 신재생 에너지 미국이나 유럽 현지에 짓는 이런 쪽을 주목하자는 내용인데 한번 나중에 좀 시간 되시면 이게 좀 긴 보고서라서 한번 자세한 건 읽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네.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꼭 봬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